늦은 밤 미용실 불은 모두 꺼졌고 샴푸실만 은은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다. 낮에는 시끄럽게 웃음소리와 드라이기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었고 젖은 머리카락 위로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샴푸 향이 은근히 퍼지며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을 두드렸다. 머리를 감겨주던 손길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두피를 눌러 내려갈 때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건드리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눈을 감자 귀 옆으로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머리카락은 금방 말라요. 하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마르지 않죠.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물줄기가 흘러내리며 다시 눈꺼풀을 눌러 닫게 만들었다. 심장은 박자를 잃었고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머리보다 더 깊은 곳을 감싸 안는 듯 느껴졌다. 의자에 앉은 내 몸은 잠시 무게를 잃은 듯 흔들렸다. 본능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내 어깨를 지탱했다. 그 순간 샴푸 향과 물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버렸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줄기를 멈추고 내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감싸 쥔 채 한동안 손을 떼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을 때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결을 빗어내려도 남편이 던진 짧은 메시지를 읽어도 그때의 손길은 여전히 어깨에 남아 있었다. 오늘 늦어. 먼저 자. 늘 같은 말, 늘 같은 공허함. 거실은 조용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샴푸실의 물소리와 그 손길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그 미용실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선 미용실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샴푸실은 비어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에 끌리듯 나는 무심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제와 같은 표정으로 그가 서 있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머리만 씻어내려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도 씻고 싶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의미는 날카로웠다.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단지 의자에 앉았을 뿐인데 다시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다. 따뜻한 물소리 속에서 나는 흔들렸고 어제의 순간이 되살아났다. 그때 샴푸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힐끗 본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내 심장은 크게 뛰었다. 작은 귓속말이 남겨졌다. 조심하세요. 이 공간은 은밀하지만 벽에는 귀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샴푸실에서 뭔가 이상하다더라.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머리를 하러 온 손님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 말은 작은 불씨가 되어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귓가에는 그 말이 맴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늦었다. 현관문은 고요했고 식탁 위엔 차갑게 식은 국만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단 2줄의 메시지가 있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오늘도 늦어.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엎어두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샴푸 향, 물소리, 그리고 손길. 그리고 귓속에 남은 말. 이 공간은 은밀하지만
벽에는 귀가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이웃이 내게 말했다. 어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머리 하셨나 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엔 의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불안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미용실 원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요즘 샴푸실에서 오래 계신 것 같네요.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이미 단정 짓고 있었다. 나는 변명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기가 치밀었다. 단순히 머리를 감겼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들 말이 많은 걸까? 저녁이 되자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도 늦어. 출장 준비해야 해. 같은 말, 같은 핑계.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남편의 부재는 이제 익숙했지만 그 빈자리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덮고 샴푸실의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물소리를 떠올렸다. 며칠 뒤 다시 미용실을 찾았을 때 그는 내게 미리 다가왔다. 오늘은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사람들의 눈이 많습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근처 카페, 사람 없는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머리만 감겨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말이 아닌 시선으로만 대화했다. 미용실 안에서 손님과 직원처럼만 보였지만 샴푸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머리카락을 스치고 내 어깨를 지탱했다. 물소리는 변함없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만의 비밀을 오래 두지 않았다. 소문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샴푸실에서 단둘이 있었다더라. 손님이랑 미용사가 이상하다더라. 작은 속삭임은 어느새 큰 파도로 바뀌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 말이 전해졌다. 남편은 퇴근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회사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너 미용실에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머리 감은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한동안 나를 똑바로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별일 아니라면 소문이 왜 나겠어.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들었고 나는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샴푸실의 물소리와 그 순간의 손길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미용실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내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더는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나도 잃을 게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지금 와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감추지 못했고 그 틈으로 두려움과 갈망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샴푸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문틈 너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갔다.
어떤 손님은 내게 은근한 미소를 지었고 어떤 직원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지만 귀는 이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저 여자는 머리보다 마음을 감겨받는 거라더라.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폭발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사람들 입에서 다 돌아다녀.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고함이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붙잡았다. 당신은 나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언제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무너져 의자에 앉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해방감이 올라왔다. 이제는 더 숨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마주 섰다. 물소리가 다시 흘러내렸고 샴푸 향은 예전보다 진하게 퍼졌다. 머리보다 깊은 곳, 더 씻어내기 힘든 마음의 얼룩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소문은 결국 임계점을 넘어섰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귀에도 다시 닿았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내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이제는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내가 한 게 뭔데? 머리를 감았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언제 내 마음을 감싸줬어? 남편의 눈빛은 불에 타오르는 듯 매서웠다. 그놈하고 나를 욕보였어. 내가 내 아내라는 게 수치스럽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한쪽 가슴은 더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탁은 늘 비어 있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홀로 거울을 마주하며 그때 샴푸실에서 흘러내리던 물소리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이상한 평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며칠 뒤 미용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원장은 내게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다.